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7분 지나려고 합니다. 7시 6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뭐 새벽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반등을 한 건 시장이 정말 네. 좀 좋은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저께 이제 해석을 하고. 장우석 부사장 만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 또 질문하는 사람도 계세요.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긴장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큰일 나다 뭐 새벽에 봐야 된다 얘기하는데 좀 그랬어요. 그럼 뭐하러 보시냐고.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분들은 항상 가장 공식적인 것은 FOMC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뭐 다른 소리를 하려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붙입니다. 복사 붙이기 연설 내용 지난주랑 비슷했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죠. 똑같았습니다. 데이터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데이터를 기반한 판단 이런 거 들어가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고용시장에 강한 것도 똑같이 얘기했고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 뭐 이런 것도 초기 단계 얼리 스테이지란 말은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어떤 초기 단계 지난번에 볼 수 있다 뭐 네. 얘기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초기 단계 그리고 고용 가격에서도 굿즈 제품 상품 가격을 하락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테이지 그리고 여전히 서비스는 어렵다 얘기했고요.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뜨거운 고용시장, 타이트한 고용시장.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그러면 서비스 쪽에서의 그런 물가 상승 압박 둔화가 어렵다. 물가 하락세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복부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나라 유튜버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동시통역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복부셨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복부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찾겠죠. 의미를 찾겠으나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의 회의 끝나고 FOMC 끝나고 이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톤이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주가는 뭐 똑같이 또 일제히 반등하는 뭐 마디 나올 때 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어렵다 얘기하면 좀 내리다가 그리고 금리 인상 좀 이어질 수 있다 얘기하다가 지금 미국 경제 또 견조하다 얘기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똑같은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3일 만에 나스닥이 다시 2%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6%. 그래서 S&P 500이 한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거는 또 불마켓에 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3,420포인트 정도 되면서 다우지수는 0.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딱 요거죠, 요거. 제롬 파월이랑 그날랑 똑같이 인지한 모습 사진을 구해왔는데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시작됐지만 매우 초기고 상품 분야에서 시작됐고 서비스는 아직 이르고 주택도 곧 꺾일 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매우 강한 고용 시장이 여전히 부담이고 데이터 기반한 통화 정책 재확인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원론적이죠. 다음 주에 무슨 말 해도 똑같은 얘기 나올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물론 미국 현재 계신 분은 보실 수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은 새벽까지 일어나서 굳이 뭐 나중에 봐도 됐다. 저 다음 주에 또 만약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 할 것 같아요. 네. 자, 금리 움직임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기는 했어요. 네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소위 나오는 점도표에서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낮아지기는 어려워진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10년물 금리 올라갔고요. 다만 달러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 정도였고요. 금 가격도 보합 정도. 그래서 어제 그제는 추이에 좀 변함이 없겠고요. 금리만 실세금, 시중금리만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챗 GPT 요거 이야기부터 먼저 하실 예정이시네요. 빙.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안 써가지고 많은 미국 분들이 쓰시나요?
점유율로 보면 네. 지금 그 구글이 조금 줄어들었죠. 이거는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뭐라 할 수 네. 없어요. 조금 줄어들었고요. 빙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 해갖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엣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익스플로러는 없애버리고요. 그 엣지로 바뀐 다음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 주 검색 엔진을 쓰겠냐? 그거 저는 제 계속 컴퓨터에는 딴 걸 설치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엣지를 써요. 그 방법은 다 있을 텐데 여하튼 네. 많이 좋아졌죠. 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또 오늘 이제 빠르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한다 그랬어요. 순차적으로 다 한다 그랬고 네. 모바일도 곧 한다 그랬는데 이제 간단한 거죠. 빙이랑 챗 GPT가 합친 거죠.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가 봤더니 아직 안 되던데요.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미 유튜버나 아마 여기에 저희 미주에서 했었고 아마 3프로에서도 그런 거 많이 시연해준 걸 보여주었거나 아니 이런 영상이 뭐 수십만 개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거가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되는 거죠. 예? 검색하면? 이제는 그냥 바로 되는 거죠. 바로 된다는 거는 엣지만 까면 바로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건 이거죠. 지금까지의 그런 검색과 이후의 검색은 완전히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얘기하고 오픈 AI에서 나왔고 이거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하는 우리가 거죠.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에서 어떤 단어를 입력해서 궁금한 걸 얘기했을 때는 네네. 관련된 페이지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AI가 네. 문서나 뭐 그림도 보여주나요? 영상이나? 그림 모르겠지만 글은 딱딱딱 써주는 게 보이잖아요.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나 미드 이렇게 보면 예전식으로 보면 그 텍스트 이런 걸 보면 뭐라 예전에 그 팩스보다도 전에 뭐 있었죠? 팩스 전에 팩스 뭐가 전에 있나요? 뭐 쌍판이 정보? 전보 전에 뭐 있었는데요. 그 문자로 이렇게 딱딱딱 찍히는 거예요. 띠띠 모습으로 네,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죠. 지금 딱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질문하면 여도 앵커가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딱딱딱 답을 막 써주는 거죠, 막. 그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다가 야, 한국말로 해줘, 한국말로 쭉 바꿔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이분 얘기는 과거랑 어제와부터와 오늘부터의 검색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엄청 나올 때. 지금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그 컬럼니스트가 미리 받아갖고 써봤는데요. 이분도 엄청 잘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욘세 이번에 글로벌 투어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렇게 비욘세가 글로벌 투어를 시작합니까? 아니, 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그렇게 거를 질문했다는 치면 거예요. 기사를 보면. 그래 또 뭐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7월인가 6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러니까 야, 나 좀 표 좀 사줄 수 있냐 그랬더니 딱 재미나게 나 돈이 없어서 못 사죠.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엄청 대단한지 안 하는지는 각자 써보시고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글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고 네. 자기네도 할 수 있다라고 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어프렌티스 바드잖아요. 어프렌티스가 견습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야 지금 걔네가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바이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네 했잖아요. 네. 네이버는 안 하겠습니까? 네이버도 또 하겠죠. 네이버도 한다고요.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데 말로는 이 수준이죠. 근데 뭐 어떤 결과가 정말 만족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리나 알렉스나 오케이 구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AI 스피커들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답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언제야? 그러면 생일이 언제? 뭐 얘기해 주고 오늘 음력 생일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날씨가 어떻니? 그럼 알려. 네, 그런 거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실리한 퀘션, 아주 재미나는 것도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조그마한 애기 있으면 항상 만나면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많이들 네. 그 이유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오케이 구글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으면 알렉스나 이런 데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답이 이러잖아요. 뭔가 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각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자기는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안 이룰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테크 기업들의 AI가 지금 블룸버그는 제 기사가 골드러시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번에 어닝콜 할 때 최근에 추일 보면 AI에 대해서 언급한 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에 기업들은 IBM,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10개의 기업 정도로 한 거예요. 엄청 늘어났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보시면 빅5만 보더라도
알파벳도 이렇게 늘어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배가 또 늘어났어요.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메타도 이렇게 늘어가고 애플도 2개가 있고 아마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AI 쪽에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AI가 정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그러게요. 수익화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 분은 2023년 최고의 밈은 AI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젠가 진짜 돈이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여기에 해서 뭐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다 마찬가지. 일본 주식도 그럴 겁니다만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 AI만 붙으면 막 올라가는 거. 관련주가 많이 국내 주식도 많이 보시잖아요. AI 테마가 좀 많이 돌지 않지? 많이 돌고 있죠.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이 든 게 이게 일부 챗GPT도 네. 유료화해서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니까 유료화해서 한 20불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당연히 검색 엔진은 무료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네. 시대와 달리 네. 앞으로는 이게 다 유료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돼서 유료화돼 갖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면 다행이죠. 네. 다행인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전 진짜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냥 모래성 같이 사라질 것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아, 뭐 이것도 근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자전거 테마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자전거 테마주 있었죠. 우리나라 4대강 네, 할까요? 4대강 관련 주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그 무슨 드라마 하나 히트치면 난리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수 뭐 하나 난리 나는 그런 거 엄청나게 실상이 없는 것들이 많이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인가요? 네. 태양의 후예 나오면 태양의 후예에 관련된 거 그 회사뿐만 아니라 뭔가 드라마만 발표하면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실적에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 4대강 때 우리나라 때 보면 무슨 건설이라고 붙은 것들이 있어요. 네. 10배, 20배 올라갔었거든요. 중소형 건설, 네. 지방 건설. 근데 재미나면 그 시기에 여러분들 검색 다트나 들어가서 보세요. 그 2, 3년 동안에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가는 10배, 20배 갔거든요. 지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 AI도 다 좋고 저도 이제 큰 흐름은 있다라고 작년 11월 저희 세미나 때도 한 적이 있지만 네. 시장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진짜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 어쨌든 그들이 이거를 출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주라고 일컫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진짜 신중할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트레이딩하고 아마 그런 거 하시는 분들조차 그럴 겁니다. 그 오래 갖고 갈 마음이 없고 그런 거 얘기하는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 살 마음도 없을걸요? 사는 수가 언제 팔까부터 고민하는 주식이잖아요. 잘 유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알파벳에 이어서 바이두도 대항마를 발표하면서 12%. 네. 이게 갑자기 12% 올라갈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요. 그런 거란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려면 굳이 하시려 그러면 ETF로 상당히 분산하는 게 맞다. 사실 보츠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세미나를 할 때, 요때 세미나 할 때요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주미에서 투자 공감할 때도 제가 보츠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20% 올해만 벌써 20% 올라갔거든요. 이게 로봇과 네.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들을 묶어 이게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대부분 많잖아요. 여기야 뭐 이스라엘 것도 있고 파낙 같은 거는 이제 저거거든요. 일본 거거든요. 그래서 파낙의 로봇 회사인데 그 중공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런 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있고 또 ROBT라고도 있습니다. ROBT. 이거 약간 구성이 다릅니다. 이거 딱 써 있잖아요. AI랑 로보틱스 써 있잖아요. 네. 딱 보면 탑 10 국가 종목들 다 나와 있고 이게 조금 더 종목 수가 많습니다 지금요. 다만 여기 보면 다 모르시는 것들이잖아요. 좀 기업이 생소한 기업. 아유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 반, 일본, 뭐 영국, 뭐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나름 전문 자산운용사 하는 것들이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조차도 네. 제 솔직한 생각은 20% 올랐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팩스 전에 뭐 했냐고 여쭤봤더니 텔렉스라고. 텔렉스 딱딱딱딱 써지거든요. 아 그래요? 못 보셨어요? 예전에 텔렉스 많이 썼죠. 그러니까 팩스 전에 텔렉스 시대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챗 GPT가 그렇게 써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딱딱딱딱딱 써지는 거 보셨죠? 이 영상인데 네. 해보셨죠?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자
오늘 밤사이 특징주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감원, 감축계 계속 나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보잉인데 보잉은 이제 감원인데 이게 감원 증원도 있어요. 생산직은 한 10,000명 늘리고 만 명 늘리고 인사 관리 쪽이나 금융 등인데 이게 굳이 얘기를 뭐라 하냐면 비효율적 부서라고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하위 10%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사 관리 금융 파트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에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파이어했잖아요. 레이오프 할 때 뭐로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최고위층은 알겠죠. 최고위층에서 뭐 CEO급 뭐 어떤 CFO나 그 담당 임원을 해고할 때는 뭐 사람이 들어갔겠지만 그 밑에 그 하위직의 보통 팀원들 있잖아요. 거의 99.9% 인공지능이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테크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 웬만한 빅테크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선정했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고하는 예, 거군요. 예, 예. 그게 이건 빅테크들의 다 일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사관리나 금융 파트에 비효율적 부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왔고요. 2022년 2분기 이제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하여튼 보잉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장기적으로 전 해볼 만하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2019년에 고점을 가기에는 앞으로 뭐 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잉뿐만 아니라 저는 보잉도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타임 그룹 같은 거가 더 저는 흥미롭다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여도랭커를 제가 안지 수년 됐잖아요. 네. 수년이면 10년 넘었잖아요. 네. 제가 킴증권에 살 때부터 트랜스타인 그룹을 1년에 5번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왜 처음 트랜스타인 들어본 거예요? 그룹은 아시는 분 계시다시피 자동차의 에이스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 가잖아요. 네. 어디 가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요즘은 엔진오일 갈아주는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잖아요. 네. 그럼 현대자동차 서비스나 그런 뭐 클럽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는 항공 그 공항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런 데가 하면 야 고장 났다고 보잉으로 본사로 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출장 서비스를 하죠. 네, 출장 서비스 하는 곳이 TDG가 전 세계 1위 비행기 AS 하는 기업이다. AS 및 애프터마켓 그런 부품 하는 회사하고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미국 민항기 플러스 전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5가 한번 뛰고 왔다 갔다 뭐 이러잖아요. F-32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5. 그럼 한번 또 다시 손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서 저는 이제 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게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게요. 사상 최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산업재의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주목할 것이 허츠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매출도 좋고 이익도 예상보다 좋게 가이던스도 발표했는데 세 가지가 아주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법인 수요죠. 법인 수요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인 고객도 있겠지만 미국은 출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법인 계약 맺어놓고 우리 직원 어디 갈 때마다 쓰게 하는 거 있죠. 법인 비즈니스 트립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31%가 늘어났고요. 미국 사람 기준으로 인바운드, 미국에서 해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갔을 때 거기서 공항이거나 어디서 차 빌리는 거. 그 수요가 무려 88%나 늘어났고요. 공유 서비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하신 분들도 360알 하려면 자기 차를 하지만 여름에만 하겠다. 그럼 차를 빌려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그럼 공유 서비스 드라이버 수요가 1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허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어떤 글로벌 경기, 글로벌 여행 수요, 비즈니스 트립 수요여서 이것도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허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허츠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